네, 대입 컨설팅 명가 고등어 교육의 입시 도우미 고등어 TV입니다. 고등어쌤의 직설화법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 역시 2016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문과 같은 경우는 어학특기 이런 전형이 있습니다. 어학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학특기가 주된 평가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외부 스펙을 엄격하게 지금 못 쓰게 그렇게 금하고 있죠. 하지만 어학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학 성적이 들어가는 전형입니다. 그러나 어학특기자 전형이 예전보다는 숫자가 굉장히 줄었고 이게 아예 없어져 버린 그런 대학도 꽤 많이 늘었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어학특기자 전형은 예전에는 어학특기, 공인어학 성적을 점수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IBT 토플이다, IBT 있다 그러면 IBT가 만약에 100점이면은 이게 100점 만점에 뭐 예를 들어 90점, 그 다음에 105점이면은 95점 뭐 이렇게 점수화 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인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상당히 그리고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학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도 공인 성적을 그대로 점수화하기보다는 공인 성적을 기준점으로 제공을 하거나 그래서 몇 점 이상이 되면은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하거나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인 성적만으로는 이제 어학특기자 전형을 쉽게 합격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면접이라든가 또 다른 요소들, 이런 요소들을 대학이 복합적으로 이제 봐서 합격자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학교를 볼까요? 학교를 보면 자 경희대 계속 있어왔죠. 글로벌 전형이죠. 영어, 그 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는 국제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이 국제인재 전형이 몇 년 전에는 아예 문과, 이과를 따로 나눠서 뽑았는데 이제는 통폐합해가지고 한꺼번에 뽑는 그런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동국대 당연히 있고요. 여기 보면 일본어나 중국어 같은 경우는 몇 점 이상이라고 JPT나 HSK가 뭐 몇 급 몇 점 이상이라고 기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강대 알바트로스 중에서 외국어 특기자 전형, 그 다음에 숙명여대 글로벌 인재,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인문학 인재에 여기에 이제 외국어 같은 경우에 외국어에 자신감 있는 학생들, 외국어 이런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겁니다. 연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수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는 건데 사실은 기준 정도는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의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를 외국어 특기자 전형을 전부 들여다보면 IBT를 기준으로 봤을 때 100점 이상 정도, 이 정도가 기본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연대는 인문학인재나 사회과학인재, 그 다음에 국제인재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외국어 성적, 공인 성적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했는가를 보여달라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 특기자 어학 있고요. 국제학부 있고 그 다음에 외대 당연히 외국어대학교 특기자 전형이 있겠죠.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는 자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1단계에서 외국어 에세이를 본다. 그 다음에 외국어 면접을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러니까 많은 대학들이 2단계에서 대부분 에세이를 보는 대학들이 이제 꽤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에세이의 수준 자체가 문과 논술보다는 난이도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단일 논제 정도로 해가지고 에세이라기보다는 미셀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쓰는 글인데 글이 난이도가 높지는 않지만 자유자재로 영어를 구사하는가, 외국어를 구사하나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어학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이제 크게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외국어 성적이 자격 기준으로 제시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외국어 성적만으로는 갈 수 없다. 그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게 면접이라든가 영어 에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형 요소에 집어넣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준비하는 것이 맞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공인 외국어 성적 조견표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대부분의 공통적으로 본다면 토플, IBT 토플로 봤을 때 100점 정도, 그러니까 100점 정도를 기준으로 제가 얘기했는데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그러니까 좀 더 아래였겠네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표 같은 경우가 예전에 외국어 성적을 점수로 환산했을 때 사용했던 표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 조건이 됐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다 볼 필요는 없겠지만 다른 언어 같은 경우에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갖고 있는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한번 판단해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또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화면으로 모두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고등어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이 내용들 전체를 텍스트로 전부 정리해서 다 올려놨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시면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